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잡설 시간입니다. 어저께 이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모두의 창업 1인 1창업 시대. 과연 이게 이제 맞는 말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어저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30분씩 길어졌는데 이제 좀 많이 압축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표가 한 2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두의 창업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이제 창업가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모두.5할.kr 들어가 보시면은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 국민 누구나 모두의 창업이라는 걸 통해서 창업을 시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예비 창업자를 위해서 뭐 이제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별 토너먼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 1억 원, 뭐 10억 원까지의 그런 지원 자금이 이제 주어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 제가 예전에 이제 캡처해 놓은 거라 지금 보면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2,000개가 넘어갔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기 도전하기를 누르시면 되고, 뭐 여기는 QR코드를 찍어도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의 창업 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제가 멘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은 요 함께하는 기관들 사람들 여기로 들어가 보셔서 거기에서 김장기를 검색해 보시면 제가 나오고 아니면 QR코드를 찍거나 이 주소를 누르셔도 되는데요. 아무쪼록 기왕 제 채널까지 들어와서 봐주시는 김에 팔로잉도 해주시면은 아마 이제 창업자 실제로 선정되고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로잉 잘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기관 중에서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두 군데 책임 멘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 있다 보니까 서울대 기술지주는 사실 저는 안 들어갔어요. 그게 초대를 안 한 건 아니고 이제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제일 먼저 저한테 컨택을 해온 두 곳을 이제 하기로 한 거고요. 이제 제약이 있어서 서울대 기술지주는 제가 직접 책임 멘토는 하지 않지만은 책임 멘토를 하고 계시는 많은 교수님들하고 이제 많은 그 멘토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는 뭐 특별한 보상책이 없이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좋은 창업가 양성하는데 좀 일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기술지주도 좀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충남 창경이나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 되게 괜찮은 기관이에요. 제가 이쪽 분들하고 일 많이 해봤는데 정말로 좋은 기관이니까 여기도 팔로잉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기관끼리 또 경쟁이 붙어서 계속 안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얘기하기 전에 늘 여러분의 그 오해를 덜기 위해서 제가 늘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잡돌이를 하기 위해서지만 모두의 창업이 안 좋은 프로그램이다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발견된 문제점들이 이런 게 있으니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이득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제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프로그램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제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사실 이거는 어떤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실제로 이런 모범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모두의 창업을 제가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제가 그리는 되게 멋있는 그림은 모두의 창업으로 시작한 어떤 5명의 서로 다른 창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이템이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냥 서로 모르는 그 단계에서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업을 이제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보통 이런 이제 행사 같은 경우 할 때는 보통 이제 네트워킹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서로 컴피티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창업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다른 이제 프로그램도 나가게 되면서 서로 만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서로를 알게 되면서 정보 공유도 하면서 막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라운드가 1라운드로 들어가면서 안타깝게도 한 2명 정도 탈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2라운드로 넘어가면서 또 이제 나머지 3명 중에서 2명도 탈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명만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1라운드에서 탈락한 2명과 2라운드에서 탈락한 2명은 너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뭔가 좀 이 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마침이 남아있는 1명도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죠. 이제 점점 이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경쟁은 세지고 그만큼 막강한 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좀 녹록지 않다 보니까 좀 같이 할 팀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해서 1라운드에서 탈락한 2명, 2라운드에서 탈락한 2명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5명이 한 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1명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회사가 만들어서 5명짜리 한 스타트업 팀이 성성이 되고 이 팀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창업 루키 100개 기업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뭐 최종 본선에도 나가는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죠. 투자 유치도 받고. 저는 이런 그 네트워킹 중심으로 해서 서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팀빌딩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는 이런 그림은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런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가져올 수 있는 되게 좋은 순기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5천 명이라고 하는 예비 창업자를 하나의 그 창업이라고 하는 그 풀에 빠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교류를 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시너지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까지 굉장히 좋죠. 자, 근데 재밌는 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여기에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붙이면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어떤 상황을 발생하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조금 추구하는 바도 다르지만은 뭐 어차피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영역이 있다 보면 만나게 되거든요. 그 원래부터 아는 사이였단 말이에요. 그 서로 다른 5명이 창업을 하겠으니 다들 알고 관심사도 비슷해. 그런데 그래도 서로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제 각각 이제 모두의 창업에 들어갔는데 모두 5천 명 안에 들어가서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업 계획서도 물론 다르고요. 물론 뭐 이제 좀 방향성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관계도도 돈독해지겠죠. 거기서 또 2명 탈락하고 2명 탈락하고 1명이 남는다. 그러다 보니까 기왕 시작한 거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남은 1명에 뭉쳐가지고 뭔가 다시 한번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아까처럼 아예 모르던 사람이 만났을 경우에는 정말 뭔가 되게 좋은 그런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알던 사이였습니다. 그렇지만 각자 다른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팀을 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방향이나 똑같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지향하는 방법이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철학에 대해서는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5명이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관점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그거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중에 한 팀으로 묶는다는 거는 이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한 요 정도까지는 좀 사람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굉장히 괜찮은 일이다. 이것도 어쨌든 어떤 그 한 팀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5명이 원래 그냥 한 팀이었다면 어떨까요? 그냥 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창업팀이었어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가 모두의 창업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5명이 사업 계획서를 조금씩 틉니다. 뭐 요즘에는 챗GPT 같은 게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내용이 똑같지 않아도 방향만 비슷하면 표현을 조금 바꿔서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5개의 서로 다른 약간 그러니까 방향은 똑같고 아이템은 비슷하지만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전략적인 부분이나 조금 틀어가지고 5개의 서로 다른 사업 계획서를 5군데에 내고 그 5군데에 내서 5명이 다 됐어요. 어떻게 보면 좋게. 자, 그래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원래 팀이었고 앞으로도 팀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원래부터 한 팀으로 5명이 내가지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곳은 200만 원을 갖고 시작하지만 얘네들은 5명이 200만 원씩 100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네트워킹을 하다 보다가 2명이 탈락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왜? 다른 팀에 합류하면 되니까. 2라운드에서 2명 탈락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다른 팀에 합류하면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1라운드에서 3명 남으니까 3천만 원. 2라운드에서 1명 남으니까 거기에도 1000만 원 들어가죠. 그러면은 1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아주 아름다운 예창패 같은 사업이 되게 되는 거죠. 예창패보다도 많죠. 예창패가 평균 4천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창업을 키우고 가면 1억 원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근데? 뭔가 조금 애매하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봅시다. 심지어 이 최종 1명이 이종 창업자였다면 어떨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3년 미만의 기업이면은 이종으로 한다 그랬을 때, 이종 업종으로 한다 그랬을 때 창업으로 예비 창업으로 인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원래 5명이 한 회사 있었어요. 한 회사 있었는데 5명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아이템인데 조금 다른 사업 계획서로 5명이 선정이 돼서 가다가 여기에서 5천까지를 땡긴 다음에 한 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종 창업으로 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성공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 되게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실제로 있어? 에이, 그건 너무했지. 이런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의외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항상 얘기하던 2018년도에 청년 창업 오픈 바우처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저희가 실제로 예비 창업자 2명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는데 같은 날 면접을 보는 자리에서 동일한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A라는 창업자는 어떤 어플을 만드는데 프론트엔드를 담당하는 거고 B라는 창업자는 그 어플을 이제 담당하는데 이제 백엔드를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업과 백엔드를 개발하는 업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업이 맞는데 사업 계획서 내용이 똑같았어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똑같았어요. 진실은 한 명이 이걸 준비해서 냈는데 다른 한 명이 야 이거 나도 좀 내게 좀 빌려줘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것만 바꿔가지고 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사람이 어떤 걸 베꼈는지 판단을 할 수도 없고 이건 모럴 해저드 영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둘 다 떨어뜨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표절이라는 기준도 없었고 표절을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두 개의 사업 계획서를 봤으니까 동시에 떨어뜨렸지만은 아마도 이게 그 표절을 검색하기 검색하는 시스템이 좀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그전에는 아마 전국에 어디선가 겹치는 게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미 지난 일이니까 의외로 창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에 보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도덕성,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데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5명의 서로 다른 예비 창업자는 괜찮다. 5명의 지인이 그냥 서로 달리 따로 창업을 하는 것도 뭐 괜찮다. 근데 5명의 팀원이 돈 좀 많이 땡기려고 5개로 쪼개가지고 한다. 근데 그 5명의 팀원이 지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 안 했으면. 그럼 이 두 개의 기준도 사실은 따지기도 어렵죠. 한 명의 대표와 4명의 직원.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은 원래 잘 되면은 다들 이렇게 5명이 다 되면은 다 이렇게 스핀오프로 분사하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결국에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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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이에요. 각각의 4가지 경우는 다르지만 과정도 다르고 의도도 달랐지만은 설사 이 5명의 팀원이 뭐 의도해서 1,000만 원을 땡겼다라고 하더라도 과정이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 하나의 창업팀이 남는 건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의 창업팀이 얼마나 잘할지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모럴 해저드의 영역과는 좀 별개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한 애들이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애들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돈도 많이 땡기면서 더 사업을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결과는 몰라요. 예, 항상 도덕적이고 올바르고 착하고 공정한 사람이 사업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 국가의 세금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형평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공정함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 그런 모럴 해저드의 영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들어간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번에 보여줬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핵심을 짚어보면은 게이트를 그렇게 오픈을 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춰주게 되면서 언뜻 생각할 때는 이만한 풀에서 요만큼만 나오던 사람들이 더 많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실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이제 창업가들의 풀이 넓어지면서 이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나가게 된 거지 실제로 올바른 기회를 가지기 어려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게이트를 열어놓고 여기에 대한 아무런 고려를 안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과연 현재 이 정책을 위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고 흔하디 흔한 과거에 그 늘 사람들이 욕하던 그 정권에선 낙수 효과라고 하는 그 욕을 먹던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냐. 결국에는 윗물만 따라내는 건데 그 얘기가 이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법도 아니고 위법 아닙니다. 룰을 그렇게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한 거고 증명하기도 어렵잖아요. 사실 아까 얘기한 5명이 원래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5명이 200만 원씩 받아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을 한 통장에 모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어디 임대료도 내고 뭐 PC도 맞추고 해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5명이 그 돈을 모아서 쓴 거다라고 하는 게 보이면은 이건 약간 정부 지원금을 타내서 사업을 더 많이 타내서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실상적으로는 아니에요. 우리 5명이 다 했는데 한 명이 200씩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모아가지고 한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우리가 시너지를 내려고 한 거였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그것도 증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그러니 이거를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절차상 문제였고 규정상 문제였고 과정이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분명히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이게 온당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돼요.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원래부터 창업을 해도 잘 안 될 수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의외로 그 기회를 잡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찾지 못했던 어떤 가치를 찾아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알 수 없다. 그래서 핵심은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실 이건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지만 막상 저한테 그럼 너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식으로 일을 안 만들죠. 이런 프로그램 안 만들죠. 이렇게 이상한 프로그램 안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핵심을 보면 누구나 창업을 꿈꾸고 또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시작이 된 거고 전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까 얘기했던 5명의 창업팀이 쪼개가지고 200만 원씩 5개를 모아서 1000만 원을 모아서 사업하는 거. 이거는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정부에서 그러라고 오픈시켜 놓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스템을 잘 활용한 거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한 걸 가지고 그냥 잘못이라고 매도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사업을 해서 잘 돼가지고 나중에 국가를 대표하는 어떤 굉장히 좋은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들이 그 당시 했던 걸 가지고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걸 골치 아픈 문제라고 하는 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거저거 따지다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느 시점까지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신념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행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문제는 감수를 하고 그만큼의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욕을 먹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어쨌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그 뭐냐 결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과정을 일부 조금 완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있어야 된다. 사실은 올바른 세금을 쓰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진짜 될 사람한테만 자금을 모아줘서 되도록 만드는 게 맞는 것이냐. 그게 낙수효과의 베이스 기본 논리고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됐든 지금 당장 누가 잘할지 모르니 일단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분배해서 균등하게 뭔가를 주고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맞다. 그게 이제 형평성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위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저도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어쩔 때는 균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어떨 때는 그래도 잘하는 사람 몰아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결국에는 그 안에서 어떻게 정책의 밸런스를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데 모두의 창업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만에 날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밸런스 따위는 어디 저기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아주 그냥 밥 말아먹은 그런 이제 아주 날림의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분노를 하고 이렇게 지랄을 하는 거예요. 결국 신념을 가지고 행해야 하는 문제고 그 안에서 밸런스를 고려해서 최대한도로 아쉬워하는 뭔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더더욱 많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이 카테고리 안에서 어긋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고 그 선을 어디에서 끊을 것인가. 그거를 나름대로 정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어제 오늘 말이 달라지는 걸 보면 밸런스고 나발이고 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자료가 틀리고 뭐가 틀리고 주먹구구시로 고치고 어제 오늘 공문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놈의 날림 행정은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창업 시장에서 성공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금수저가 창업을 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만큼 여유가 있고 인맥도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진짜 입지전적으로 진짜 자수성가를 했던 그런 정주영 회장님 같은 그런 위대한 창업가가 나오려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공평한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두의 창업 같은 프로그램이 제대로 런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달 만에 날림으로 하지 말고
그런 고민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는 시스템으로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개판 5분 전인 상황을 만들려면은 예를 들어서 의무 창업의 의무를 조금 더 늘려주거나 중복 지원 자체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의무 창업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시켜버려가지고 초창 배포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이렇게 이종 창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라운드 2까지 올라가면은 기존 기업은 무조건 폐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선을 빡 거버리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방금 얘기한 악용 사례들이 좀 많이 줄겠죠.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그만큼 의무 책임을 가져가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허들을 다시 높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참여자 수가 확 줄어들 거다. 그리고 이미 이렇게 공표한 상태에서 그 룰을 또 바꾸는 거는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제가 아이디어로 제시하자면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잘못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사실 어느 정도는 조금 이런 노이즈들을 좀 끼고 들어가야 된다. 다만 그 노이즈를 감수하고 간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차라리 뻔뻔하게 우리는 창업가를 잘 키우는 거지 공정성 형평성 따위는 보지 않는다라고 하든가. 예. 뭐 누구나 창업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온갖 꼼수와 온갖 협잡질이 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는 탁상 행정 날림 행정을 넘어가서 기본적으로 정책의 모랄해저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책임지려면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을 지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실수를 우리 탓으로 돌리지 마라. 이런 문제들이 주변에서 발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분명히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클로즈로 얘기를 하지만은 뭐 그래도 모델 창업 관련해서 좀 개인적인 고민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뭐 사업 계획서 이렇게 짧게 하시지 말고 좀 한번 문의를 해주시는 거 좋고요. 얘가 제가 채널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조금 더 좀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공 채널로 가져가기 위해서 원래부터도 잘 못 올렸던 유료 강좌를 더더욱 못 올릴 것 같으니 이제는 이 채널의 유료 멤버십은 그냥 후원을 받는다는 개념으로 하고요. 대신에 그래도 어쨌든 유료 채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후원은 감사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공손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 본 강의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했듯이 이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나 어떤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따진다기보다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보완을 할 것이며 또 어느 부분까지 감수를 할 것이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스탠스를 명확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어떤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이 계속 이렇게 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은 겉보기엔 번지르르해 보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작용들을 많이 낳게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뭐 어떻게 되든 좋은 창업자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라면은 그냥 예비 창업 패키지 그대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정말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들을 낮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또 그걸 나중에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10년지 대계를 위한 어떤 밑바탕으로 삼는다 그러면은 적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그다음에 많은 보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잡돌이를 하면서 채널 M&A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좀 유료 강좌나 이런 것도 좀 준비할 거고요. 잠깐 잡돌이는 잠깐 쉬고 이번 주에 이제 다른 강의는 창업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좀 필요한 정보들 모아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